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한능검 시험이 있네요. 여름 동안에 공부하시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38회, 제38회 한능검 고급 시험을 1번부터 50번까지 모두 다 전체 다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풀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하시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하게 갈게요. 1번 문제. 자, 가시대 생활 모습 딱 보니까 연천 전공리 나옵니다. 전공리 나오면 사실 구석기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두 번째 줄 보면 올해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나옵니다. 주먹도끼 동그라미. 구석기죠. 밑에 걸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주먹도끼 구석기를 고르면 됩니다. 1번 거푸집 옆에다 써주세요. 거푸집은 언제입니까? 청동기, 철기 아니죠? 2번 지배자의 무덤 고인돌 동그라미 청동기, 반달돌칼 청동기, 가라파기 뼈바늘 신석기, 5번 막집 동굴의 막집. 이게 정답이네요.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2번 문제. 다음 사건에 이르는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여러 대인과 왕은 몰래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논의해야 돼. 연개소문 동그라미. 연개소문 시기라는 거죠. 근데 연개소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나라에 약간 적대관계였고 당을 침략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미리 천리장성 축조하고 당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태종이 쳐들어와서 안시성 싸움이 일어난 거였죠. 그러면 이제 연개소문이 이렇게 있고 연개소문이 이제 결국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 대망리지가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좀 있으면 당이 쳐들어오겠네? 그럼 이 시기는 안시성 전투 바로 전이 되겠네요. 정답은 다가 되겠죠.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아이고 마우스 이리 와. 자, 3번 문제로 넘어가서 4번이 나왔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얍. 됐어요. 3번. 가나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이 지역 중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으로 토질은 오고기 자라기 알맞다. 12월이 제천 행사인 건 영고밖에 없긴 한데요. 영고가 헷갈리더라도 이 밑에 줄 소를 잡아서 그 발굽수로 기륭을 전부 점친다. 우제전법이라고 쓰시고 우제전법 어디입니까? 부여죠. 부여 12월 영고 우제전법 부여라고 여기다 써주시고 여기 보면은요 혼이 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산다. 서옥제 대릴사위제 고구려네요. 고구려라고 쓰시고 그러면은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인데 자 옳은 걸 골라봅시다. 여러 가들이 사출도 1번 맞죠? 그럼 1번이 정답이네. 밑에 거 박석김 삼성의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다. 박석김 신라 박석김 박혁거세 석탈의 김할지 그 다음에 10월에 무천 동해 무천 이거 무천의 설명이었고요. 음락간의 경기를 중요시하는 책화 요것도 동해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에 소도가 있었다. 사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틀렸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막 꼬이네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 딱 봐도 원효죠. 자, 그리고 생물년도 이렇구나.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모든 진리는 한마음에서 나온다. 일심사상. 어쨌든 원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대승기 신론서, 신문화쟁론 원효가 지은 거 맞아요. 여기서 화엄이 들어가면 의상이에요. 근데 신문, 화쟁론, 화쟁 들어가고 승기 들어가면은 원효입니다. 원효 대사가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승기. 그런 식으로. 1번 대승기. 신문화 나오면은 이제 승기가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외우시던지 어쨌든 승기 문화 나오면은 원효입니다. 화랑도의 세소국의 원강대사죠. 그리고 화엄, 일승법계도 화엄 나오면 의상대사죠. 의상대사. 그다음에 인도나 중앙아시아 왕호천 축국전 해초죠. 5번 황룡사 구축모탑 건의한 건 자장이죠. 자장.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밑으로 내려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무덤 양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를 보시면요. 가는요. 나무 덧널이 있고요. 이렇게 돌을 쌓고 거기다 봉투로 넓게 쌓는 마치 큰 언덕, 약간 작은 산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 몰라가지고 도굴이 잘 안 됐어요. 신라의 무덤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가에다 써주시고요.
도굴은 안 되지만 안에가 나무 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마총이라던가 뭐 황남대총 그런 데가 이제 이 가의 무덤이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돌방이 있고요. 이 앞에 입구가 있습니다. 굴식, 굴로 들어간 다음에 돌방이 있다.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이거는 벽화는 있지만 도굴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입구만 찾으면 띡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리고 위에 여기서 이제 모주림 구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주림 천장 구조. 요거는 나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무덤의 돌렛돌의 12지 신상. 요것도 굴식 돌방 무덤이 축소된 거예요. 통일신라 때. 그래서 이거는 나의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적인 무덤으로 황남대총이 있다. 황남대총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내부의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굴식돌방 무덤 천장 벽에 벽화 있는 거 4번이 정답이네요. 나는 중국 남조의 영향은 벽돌 무덤인데, 벽돌 무덤도 어쨌든 굴식 돌방 무덤인데 그게 벽돌로 된 거, 무령왕릉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와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슉. 이제 6번. 자, 6번, 가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김구애가 왕비와 3명의 아들, 큰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보물을 가져와서 항복을 했대요. 어떤 나라가 항복을 했대요? 누구한테? 버풍왕한테 항복을 했대요. 그럼 버풍왕 때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금강가야. 진흥왕 때 누굴 멸망시킵니까? 대가야를 멸망시키죠.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가야 하면은 철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가야의 땅에는 옛날부터 변환이 있던 땅이었고 우수한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철기니까 가는 금강가야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뭔가 1번은 이거 고구려 문화재입니다. 영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 2번은 백제, 금동대학로. 3번은 호우명그릇, 이거 고구려. 그 다음에 4번은 칠지도, 백제, 근초고왕이 하사한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잠시만요. 자, 그럼 옆에 칸으로 가서 7번 봅시다. 스피드하게.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장수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장수왕의 평양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줄 고구려왕 거련이 장수왕이에요. 담덕은 광개토대왕이죠. 거련이 장수왕이란 소리고, 몬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대요. 이때 그래서 백제에서 개로와 이러면서 죽은 왕이 개로왕이죠. 백제경이 아들 문주를. 이게 백제왕, 이거 개로왕이에요. 그래서 백제 개로왕이 결국에는 수도를 잃고 전사하고 백제는 밑으로 웅진천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든 백제가 수도가 함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광개토대왕은 이 전이에요. 장수왕 전. 장수왕은 몇 세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장수왕 전성기 고구려 5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신라. 자, 삼국의 전성기를 얘기를 한다면 제일 처음 전성기가 백제였습니다. 백제 4세기 근초고왕, 그 다음에 고구려 5세기 장수왕 때의 전성기, 그 다음에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개토대왕 그 전입니다.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외를 물리친 게 딱 400년도기 때문에 이제 5세기 초. 어쨌든 이거 전이고요. 2번 진흥왕의 화랑도로 국가조주를 개편하였다. 6세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소수림왕이 태학을 설립했다. 이거는 4세기 말 정도. 자, 그리고 4번 개로왕이 고구려한테 이제 전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5세기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제 중국의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 원왕을 전사시켰다. 이것도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4세기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이건 좀 시기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8번. 가라를 시행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교서를 내려 관료전을 지급. 관료전 지급 동그라미 치고 누굽니까? 통일신라 신문왕이죠. 신문왕. 그리고 밑에 노급해지 동그라미, 이것도 신문왕.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 성덕왕. 통일신라 성덕왕. 그리고 녹봉을 없애고 노급이 다시 부활하였다. 이제 통일신라 말에 경도왕을 얘기합니다. 요거 그냥 순서대로네요. 자, 신문왕이 관료전을 지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나다라.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제외기간 밑에 대흥무라고 나와요. 대흥무 누굴까요? 대흥무? 그리고 흥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밑에 봐봐요. 또 힌트. 정예공주묘. 요 공주묘 나오면은 문왕입니다. 문왕 때는 문화가 융성을 했고요. 실제로 이 무덤도 문화가 융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막 돌사자상도 있고요. 정예공주묘, 모주림 천장구조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대흥무 문왕입니다. 그러면은 발해의 문왕은요. 문화도 융성했고 수도도 참 많이 옮긴 왕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이난이라는 독자적 연호로 사용한 거는 무왕이고요. 장문유를 보내서 당의 둥주를 공격. 무왕은 무력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공격 그럼 무왕입니다. 수도를 중경 갔다가 상경 갔다가 다시 뭐 이렇게 동경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문왕 맞아요. 정답은 3번. 대문예로 하여금 말가를 정벌했다. 정벌하면 무조건 무왕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무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이거는 대조영을 얘기하는 거고 왕이라고 치면 고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번은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10번으로 넘어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주가 9개고 오소경이 있죠.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라고 써놓고 구주 오소경. 위에는 발해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1번 경제소 유양소 나오면 그냥 조선이죠. 틀렸고 2번 중앙에 22담로 나오면 무령왕 때 22담로 파경 백제가 웅진천도 했을 때 무령왕. 그 다음에 전국에 12목 성종 12목 최승로의 건의로 청종 12목. 이거는 이제 고려 때네요. 지방간 파견하기도 외사정이 마치 암행어사 같은 건데 이거 정답입니다. 4번이 통일신라 때 외사정. 그 다음에 5번 관찰사 수령 나오면 조선시대죠. 시기적으로 다 틀렸고 정답은 4번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요. 외사정이 만약에 헷갈리더라 하더라도 속어법을 이용해서 틀린 거를 짝대기 이렇게 그어가면서 문제를 풀면 완벽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넷째 아들 금강은 몸이 크고 지략이 많았다. 가가 특별히 그를 총애해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신검이 질투했다. 신검 나오면은 가는 견훤이겠네요. 그래서 견훤이 늙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의 교화에 투항하였으니 뭐 자기 아들을 베고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견훤이 어떤 나라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 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은 견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김응돌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김응돌 모욕 사건을 반란을 진압해서 진골귀족을 숙청했던 거는 이제 그런 신문왕이죠. 가는 신문왕. 그리고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한 건 경순왕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뭐 김부로 하여금 뭐 이렇게 신라 그 경주를 맡게 하였다. 그 다음에 후당5월에 사신을 파견한다. 요게 견훤입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이 내용이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했다. 궁예가 수도로 옮긴 것이고 정계와 계백묘서 요거는 태조 왕건이 지은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자, 12번 문제. 가나 사이에 있었던 시기로 옳은 것은 가는 쌍기가 처음으로 과거제도의 실시를 건의했다. 과거제도 처음 실시한 건 고려 광종이죠. 광종이라고 쓰시고요. 전 이 문제 조금 까다롭게 냈다고 생각해요. 광종, 가는 광종. 그 다음에 나는 최승로가 상서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뭐 12목을 파견하고 어쨌든 외관을 두자. 최승로 나오면은 성종이죠. 그러면은 광종 다음에 성종 사이의 일을 물어본 건데 우리가 고려의 왕, 태해정, 광경성 이걸 안 외우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광종 다음에 경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종이거든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경종이라는 거. 태해광, 태해광경성, 태해정, 광경성.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경종입니다. 경종을 고르면 되는 건데요. 자, 국가주도로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해동통보 동그라미 치시고요. 해동통보 숙종때입니다. 고려 숙종.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정방은 그 무신정권 때 이제 했던 건데 이거를 정방을 폐지한 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관악 진흥을 위해서, 사학에 대응해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해서 전문 강자 7제를 만들었다는 거, 약간 좀 공부를 많이 시켰다. 예종입니다. 고려 예종. 일단 왕은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호구의 정확한 파악을 호패법, 뜬금 조선, 그죠? 호패법 실시하면 태종이죠. 처음으로 이런 각품의 처음으로 전시가가 시작되었다. 시정전시가 바로 경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중간에 경종이기 때문에 다소 이 경종을 모르면 문제 풀기 좀 까다로웠던 거였다. 이것도 역시 속어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태해종 강경성 앞부분 왕 이름 정도는 조금 외워주면 어떨까? 뒤에는 못 외워도 앞엔 좀 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급 난이도니까요. 고려 왕 순서는 조금 외워주면 좋습니다. 산토끼 리듬으로 외워주면 좋거든요. 태해장 강경성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경환도에 반발한 거. 개경환도 반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삼별초죠. 삼별초가 일본에 도와달라고 외교문서를 일본에 보내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승려 출신으로 된 항마군이 있었다. 항마군. 이거는 별무반입니다. 신기군, 항마군, 그쵸? 요건 별무반이고요. 여진을 정벌 해서 동북구성, 요것도 윤관의 동북구성 관련 없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은 광군입니다. 경대승이 신변보를 위해서 만든 사병 조직은 도방이고요. 진도, 제주도, 요 정답은 5번이네요. 다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3조짜리 치고는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14번. 가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김부식 나오면 무조건 삼국사기. 그 다음에 나는 이승유, 제왕운기. 딱딱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근데 가는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 조선왕조 실록이죠. 그래서 가 틀렸고, 옳은 걸 골라봅시다.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 이거는 삼국유사.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 이것도 틀렸고. 제왕운기는 고조선의 건국기가 수록되어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는요. 우리나라 그런 기록유산 중에서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승정원 일기, 그리고 훈민정음, 또 이제 직지심체요절, 그리고 팔만대장경, 이런 게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제왕운기는 아니에요. 가나는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 서사시로 했다. 이거 동명왕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기구가 뭘까요? 토지와 노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를 만들었고,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다.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돌려준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신도 나오죠. 자, 빼박 뭡니까? 전민변정도감이죠. 전민변정도감 나오면은 공민왕 때잖아요. 그럼 옳은 걸 골라볼게요. 원간섭기 때 첨입으로 격화된 거는요. 중성문화성과 상서성.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건 도병마사. 그리고 낭사와 대간으로 불렸던 거는 어사되고요. 공민왕 때 내정개혁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정답은 4번이겠죠. 최신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는 교정, 도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1점 차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6번. 다음 대화의 왕이 제외했던 사실. 자, 서호정이 동국통감을 완성해서 바쳤대요. 평균체로 기록했다고. 이 책은 진실로 만세에 남길 만한 것이다. 동국통감이 어느 왕 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동국통감 기억합시다. 조선시대 성종 때입니다. 성종. 그러면 이제 이 사실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주자소가 설치돼서 개미자가 주조된 거는 태종 때고요. 정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은 전쟁 이후에 아픈 사람이 많고 이래가지고 광해군 때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악학개범. 악학개범이 성종 때 가능된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태종 때입니다.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7정산 나오면 이거 세종대왕 때고요. 이것도 다소 이것도 문화사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억할게요. 성종 때 동국통감, 그리고 악학개범.
뭐 그 정도. 성종은 그래도 정치를 꽤 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부인이 많다 보니까 부인의 이런 질투와 이런 것 때문에 성종의 아들 연산군이 또 이제 일을 많이 저질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누구가 태조 이성계에게 지어바친 법전이다. 그리고 재상 중심의 정치 힌트 나왔고요. 그리고 결국 나라를 기틀을 다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누구겠어요? 정도전이겠죠. 조선은 이제 이성계를 왕으로 세워놓고 조선의 전반적인 이런 제도는 거의 정도전이 만들었어요. 재상 중심 정치로. 정도전은 불교를 매우 싫어했죠. 불시자편. 정답은 1번이고 틀린 거 2번 개유정난은 세조가 기억이 나야 될 것이고 해동제국기를 편찬할 때 이건 좀 다소 어려운 지문인데 그래도 좀 써놓으세요. 신숙주입니다. 그 다음에 기축봉사를 올린 사람은 누굴까요? 송시열이고요. 성악십도 누굴까요? 이황 1000원짜리. 어쨌든 나머지를 모르더라도 불시자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니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18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이 전지하기를 김일손의 사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의제문 나오면 이거 무슨 사화입니까? 조의제문 나오면은 이제 무오사화죠. 연산군 때 무오사화. 세조를 욕한 거다. 막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욕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세조를 욕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 같은 경우에는 조광조 나오죠.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가 아래기를 조광조는 기묘사화. 요거는 중종 때. 그러면 연산군과 중간에 중종 때. 그럼 중간에 뭔가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연산군 때 사화가 2개 있었잖아요. 무오사화 있었고 갑자사화 있었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마 갑자사화에 대한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1번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이건 뭡니까? 명종 때 을사사화. 그 나중에 나 다음에 있었던 거. 기묘사화 다음에 있었던 얘기가 1번 틀렸고 2년왕후 폐위, 남인, 서인 뭐 이런 거는 황국정치라고 해서 숙종 때 일어났던 거고 이것도 나중에. 그 다음에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의 난을 일으켰다. 이괄은요 이제 정묘란의 원인이 되는데 인조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저랑 임명무제 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거. 이거는 역시 선조 때. 임진왜란 이후에. 그리고 패비윤 씨 관련된 걸로 이제 갑자사화 일어난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9번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상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종로 피말골 근처라고 합니다. 종로에 유기전이 있었고 이 상인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유기전 시전상인이라고 했었고요. 얘네들은 뭐를 행사할 수 있었냐면 금난정권. 그러니까 얘네들만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줬었고 다른 사람들은 난전을 펴가지고 장사하는 걸 금했어요. 이런 게 이제 초반에 금난정권에 관한 내용, 시전상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해상공국을 통해 보호받았다. 이건 보부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게 나중에 나온 내용이죠. 근현대사 때에서 1번 틀리고 금난정권의 특권을 부여받았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전국의 송방이면은 송상, 개성 송상, 뭐 인사물 관리했던. 그리고 책문 후시, 대청무역, 만상.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업, 객주나 여각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군 이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준용 장군이 나오고요. 이전전쟁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국왕. 남한산성 나오면 뭡니까?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삼전투에 굴욕을 당하고 서인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자신들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벌론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북방의 사군육지는 시기적으로 이건 인조 때잖아요. 근데 사군육지는 세종대왕이니까 시기적으로 틀렸고 대마도 정벌도 세종대왕. 그리고 북벌론 전개 정답은 3번이죠. 개해약조 요것도 세종 때. 그리고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된 거는 그 중종 때 그 삼포회란 때입니다. 정답은 3번. 자,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1번.
자, 밑줄근 2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가 너무 안 보이는데 대충 볼게요. 자의정 이원익의 건의로 이 법을 비로소 시행해서 백성의 토지에서 미국을 거둬 서울로 옮기게 되었는데 먼저 경기도에서 실시했다. 선해청 동그라미. 선해청 나오면 대동법이죠. 김육도 나오고 많은 힌트가 있죠. 그럼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납부한 거는 호포제잖아요. 이거는 저기 흥선대원 그때 실시했던 거 틀리죠. 그리고 구둥 풍웅에 따라 구둥 뭐 연분구둥 이것도 아니고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를 거두어 군사비로 충당하였다. 균역법과 관련된 거. 재정부족 문제 지주에게 결정 이것도 균역법에 관련된 거. 정답은 5번. 이 선해청의 대동법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거죠. 특산물을 이제 실제 특산물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고기나 쌀이나 화폐나 뭐 이렇게 그런 옷감으로 내가지고 그렇게 막 그런 박람회 폐단을 해결해보자 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곡식이나 이런 걸 내면은 그 곡식으로 실제 공인이 물건을 사가지고 국가에다 바치는 그런 식으로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됐고 상품 화폐 전물이 발달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 볼게요. 자, 이 그림은 김득신이 그린 풍속화래요. 풍속화 동그라미 하시고 풍속화면은 조선 후기겠죠. 그럼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봅시다. 상평통보. 화폐가 이렇게 유통하고 있다. 조선 후기 맞겠죠. 장시. 조선 후기 맞죠. 시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중인들도 막 양반들처럼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다. 맞죠. 직전법. 과전법. 직전법, 나중에 직전법 폐지, 뭐 관수관급제, 나중엔 녹봉을 내고, 뭐 이제 마지막에는 지주전호제. 조선 후기는 완전 지주전호제가 돼버렸었어요. 이렇게 직전법도 폐지하게 됩니다. 이 직전법은 조선 전기. 그래서 정답은 4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고추와 인삼 같은 상품 작물 재배 조선 후기 맞죠? 정답은 4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3번 문제입니다. 남영군의 묘지가 도굴되었다.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 내용이에요. 요거 중요해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우리 순서 한번 외워봅시다. 1868년에 병인 박해 있었고 제너럴 셔머노 있었고 병인 양요가 있었어요. 이 신미양요 이거 그 미스터 선샤인으로 나온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1866년에 잘못 말했어요. 1866년에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노, 병인 양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1868년에 오페르토 도굴 사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제 그 제너럴 셔머노 일어난 이후 7년 이후에 신미양요 있었고 그리고 척합이 걸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미양요 바로 전 나아 사건이 나아 시기가 되겠죠. 정답은 나아 시기가 된다. 자, 옆으로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뭔가 얼굴만 봐도 영조 같지 않습니까? 잘 그렸네요. 팔순을 맞이하여 제외기간에 치적을 쓰신 어제문업 우리가 모르더라도 탕평 나오면 탕평을 너무 좋아했던 소위 말해 탕평 빠돌이, 탕평책, 음식도 탕평채 만들고 이런 사람은 영조입니다. 그럼 이제 영조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지편전을 계승한 홍무관을 설치하였다. 이건 성종 때 한 거고 백두산 정계비 건립 숙종 때고요. 경복궁 중건, 당백전, 흥선대원군. 동국 문헌비고 요겁니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동국 문헌비고 요것도 영조 때. 삼정의 문란을 해결한 거. 삼정의 문란 자체가 영조 때가 아니에요. 삼정의 문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한 건 철종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것도 약간 속어법을 이용해서 푼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 그는 누구인가? 제시된 지도는 그의 연행사를 따라서 열하일기, 박지원, 연암 다 알려줬네. 연암 박지원. 열하일기는 이제 박지원이 이제 청나라를 보고 와서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고 이제 박지원은 좀 약간 북학파라고 할 수도 있고 실학사상을 실학자잖아요. 이제 좀 청나라의 우수한 거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한다. 수레나 선박 같은 걸 만들어서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박지원의 제자가 이제 박제가죠. 양명학은 아니고 실학이잖아요. 그래서 양명학 아니죠. 강화파 형성한 건 정제도입니다. 서울 출신 규장과 검서관 이건 박제가고요. 양반전
박지원의 양반전. 정답은 3번이네요. 의사문답. 좀 어렵죠? 의사문답은 이제 지구가 지전설을 주장했던 홍대용이고요. 우서 나오면 유수원입니다. 어쨌든 양반전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절반까지 풀었네요. 26번! 26번. 자, 26번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너무 이쪽으로 쏠린 것 같아서 다시 딸까? 잠깐만요. 야, 안돼 그냥 봐. 자,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적의 난리를 겪는 2년 동안 띠리리리리리 보면은 과인의 생각에는 모를 설치해서 인원을 착출해서 장정을 뽑아 화를 익히고 조총. 이건 뭐냐면 조총부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진왜란 때 만든 부대구나. 훈련도감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도감이라고 쓰시고요. 수원 화성에 외형을 두었다. 수원 화성에 외형을 둔 거는 이제 수원 나오면 정조죠. 정조의 친위부대 바로 장용영입니다. 그 다음에 국경지대엔 양계가 설치되었다. 양계 이거 뭐 생뚱맞게 양계는 이제 고려 때죠. 그래서 이제 고려 때 주진군 얘기하는 거고, 후군과의 항쟁 과정에서 창설을 하였다. 이거는 어영청. 그리고 급류를 받는 상비군의 주축을 이루었다.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인원을 착출해서 장정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상비군의 주축을 이룬 거. 그리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약간 직업군인식으로 훈련도감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친위부대. 요거는 2군입니다. 2군 6위의 2군. 그래서 정답은 4번.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27번. 밑줄근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조약의 체결로 괜히 옆으로 떨어가지고 이 조약의 체결로 이루어진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차 파견되었던 민영익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제 고종이랑 대화를 합니다. 그 나라 부강함이 채나 제일하던데 어떠한가? 막 곡식으로 생산되는 땅이 많고 뭐 엄청 좋다, 잘 산다. 대통령 나오죠. 미국 같죠? 그쵸? 대통령이라 나오니까 이때 뭐 생각을 해보세요. 청나라 대통령 아니고 일본도 대통령 아니고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과 우리가 조미통상소 조약을 맺고 보빙사를 파견했던 그 내용입니다. 민영이 보빙사 파견. 그래서 이제 조미통상조약의 최애국 대우, 이게 1번이 맞겠죠? 천주교 성견은 천주교와 관련된 거는 이제 병인양요, 병인박해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된 이제 조선과 조푸소 통상, 프랑스와 관련된 거. 그리고 양국의 수출을 허용한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건 일본하고 맺은 거고요. 스티븐스 외교고문, 이거 좀 나중에 맺은 건데 이제 제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하는 거, 이것도 강화도 조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최혜국 대우 조약 1번이 되겠네요. 야. 자, 28번 문제 볼게요. 계속 문제가 안 보인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잠시만요. 다시 다 따야겠어요. 자, 좀 문제가 좀 보이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28번.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학증이라는 게 나오고요. 순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때문에 이제 정순왕후 명령에 따라 사학죄인들은 문초했네요. 순조 때 사학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잘못된 학문을 배운다, 뭐 이래가지고 서학을 배우는 사람들을 징계한다. 요거는 이제 순조 때의 그런 신유박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정여립의 모반 사건은 이것 때문에 정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인남이 막 바뀌게 되는 붕당의 원인이 된 거고요. 최재우, 이건 동학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정순왕후 이 시기 순조 때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홍경래의 난도 이 시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승훈 정약용이 연루되어 처벌되었다. 이게 맞죠. 이승훈 천주교.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건 임술농민봉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9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운동이 동비토록이라 나오잖아요. 동학에 대한 거라서 동자. 그리고 잘 모르더라도 이 밑에 보고간민, 제폭구민, 동학이죠. 한 번만 더 이렇게 보더라도. 그리고 동학 때문에 청과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되죠. 청일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 전에 맺은 텐진 조약이 이제 청나라 군대 들어오면 일본도 들어오자 이렇게 약속을 맺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걸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교종각 도서의 약탈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 관련 없겠죠. 병인양요 내용이죠. 이건 동학농민운동이고, 검은도 점령 관련 없겠죠. 3번 아간파천 관련 없죠. 황토현 전투, 황룡총 전투, 황토현 전투 동학농민운동 맞죠. 정답은 4번 헤이그 특사 관련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3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원군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하라는 명이 내려지다. 대원군은 권례에 거처하면서 통례기무함과 폐지하고 오군영의 군제를 복구하고 굴료를 지급했다. 여기서 힌트는 대원군과 굴료입니다. 밀린 금료를 지급했다라는 거죠. 난병, 막 난을 일으킨 병사들을 이제 물러가라고 했다. 그래서 이 난병들이 대궐에서 물러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모군란 내용입니다. 그럼 이모군란 이후에 전개된 사실은 대원군 압송되고 다시 명성황후가 정권을 잡잖아요. 그리고 이모군란 때문에 무슨 조약 맺죠?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인이 교관을 살해했다 해서 재물포 조약을 맺고 배상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시기가 틀립니다. 전국 각지의 척합에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수신사 파견도 훨씬 그 전에 대전 통평 같은 경우는 훨씬 그 전 정조 때 조선 책략과 관련된 것도 역시 위정초사 사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되니까 그 전에. 정답은 5번. 가에서 마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는 평양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일단 옳은 걸 골라봅시다.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섰던 소작쟁이 문제철 몰라도 소작쟁이 나면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암태도는요 신안 앞바다에 있는 암태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은 아니고요.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이거 서울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나에 대한 내용. 정답은 2번이 맞네요. 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처음 일어났냐면 이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일어난 거. 그래서 어쨌든 국채보상운동 다 아니죠. 토상품 애용을 위한 물산장려의 평양. 그래서 이것도 위치가 맞지 않고 백정 조선형 평사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일어난 거 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좀 다소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2번 다음 글이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개항지다 그리고 인재 핵심. 그래서 원산사. 정답은 원산사입니다. 원산사의 글방을 설치했다. 원산학사에 대한 내용이죠.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를 설립을 하죠. 자, 이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산학사에다가 1883년이라고 쓰시고요. 자, 국화문 혼용체의 황성신문이 발간되었다. 이 황성신문은 좀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원산학사 이후 맞습니다. 한성사범학교도 그 이후 맞고요. 그리고 유경공원도 원산학사 만든 그 이후 맞아요. 그런데 근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영선사 일행이 파견된 건 훨씬 그 전입니다. 1884년 영선사 파견이 훨씬 그 전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되었다. 요거는 교육 입국조서랑 그 한성사범학교랑 2번하고 5번은 같은 시기예요. 1855년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틀린 거는 4번이에요. 연도를 일단 다 써드릴게요. 황성신문 발간되었다. 1898년. 한성사범학교 1895년. 유경공원 1886년. 영선사 일행이 파견되었다. 이거는 1884년. 그 다음에 밑에 교육의 기본 방향 1895년. 그래서 모두 다 약간 1880 다 이후인데 근대 기술에서 1800 이후의 사실. 영선사 파견은 1800 시기가 1884년 원산학사.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1874년인가? 어쨌든 영선사 일행은 그 전입니다. 연도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사 파견 정확히 연도 기억이 안 나네, 나도. 33번 넘어갈게요. 가시기를 실시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연호를 선포한 뭐 광무개혁을 얘기한 거네요. 이 여건이 발행된 이 시기, 광무개혁 시기에는 황제 직속의 원수부가 생겼고, 뭐 그런 지계를 발급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를 고르면 이제 이 대한제국 광무개혁 나면 항상 지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계는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약간 근대적인 그러한 토지 문서가 지계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고, 방문금 설치 상선수보 발행, 이거는 1883년. 그리고 노비법을 혁파했다 과거제 폐지, 이거 가보개혁이죠. 그리고 지방행정조적을 이것도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홍봉 14조도 2차 가보개혁. 그래서 모두 광무개혁과 관련이 없으니까 정답은 1번.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34번 볼게요. 한글을 사랑한 주시경. 주시경 선생님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한글을 사랑한 주시경, 백천, 독립신문 활동, 그리고 국어문법, 말의소리, 저술, 그리고 생물연도가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1876, 그리고 1914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조금 일제강점기 전에, 그 전에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주시경 선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시경 선생님이 만들었던 게 국문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 포인트는 국문연구소와 그것을 이어받은 조선어학회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1번 잡지 한글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거예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이것도 조선어학회. 각야날도 조선어학회. 국문연구소 나온 게 이게 주시경 선생이 만들었던 거. 정답은 4번. 조선어학회 사건, 그냥 대놓고 조선어학회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35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딱 보아도 안창호 선생이잖아요. 이 단체는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양기탁과 베델, 양기탁이 같이 만들었다. 신민회네요. 그쵸? 그리고 양기탁과 베델, 신민회, 대한매일신보가 신민회 기간지. 자, 그러면은 이륙양행 교통부, 이거는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고, 태극서강 자기회사, 이게 맞죠? 민족회사, 민족기업, 민족산업 융성, 답은 2번이고요.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한 거는 뭘까요? 보안회. 그리고 의회 설립 추진, 만민공동회, 이거 2개, 4번, 5번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36번 가지역에서 있었던, 아이고, 잠시만요. 가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국 독립운동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되었다. 뚜루루루루 길 내려보면 국권피탈 이후 가지역으로 이주해서, 여기가 어딜까?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회영 일가의 삶이 담겨 있으며 가지역에 삼원보를 만들었대요. 삼원보 신흥강습소 만주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럼 만주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 만주지역 경학사 맞아요. 대조선국민군단, 이거 어딥니까? 미국 지역이죠. 대조선국민군단. 그 밑에 대한인국민회, 이것도 미주지역. 그리고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28독립선언, 도쿄.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다. 요거 연해주.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만주지역, 삼원보, 경학사. 요거 부분 좀 까다롭고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독립운동 위치, 독립운동 이 부분 열심히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밑줄근 이 사건에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영길 일대에서 일어난 조선인 학살사건, 영길 간도참변이네요. 장덕준 기자까지 나왔고요. 청산리 전투 패배로 이것 때문에 보복한 거다. 그래서 이 말은 청산리 전투 이후에 그 간도참변을 얘기하고 간도참변 이후에 미스의 협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나죠. 그러니까 3.1운동 그것에 이제 대응해서 이 3.1운동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홍범도 장군 그리고 김자진 장군의 이런 그런 봉오동 정도, 청산리 정도 크게 승리하고 간도참변이 있었고, 그다음 미스의 협정은 뭐냐면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미스의 협정이 있었죠. 정답은 나입니다. 정답은 나 2번. 그리고 38번.
가종교회 활동으로 옳은 것은 어떤 종교일까요? 단군 나오죠. 밑에 나철 나오죠. 나철 단군 나오면 대종교죠, 여러분. 대종교라고 써주시고, 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사찰령 폐지. 사찰 나오면 불교겠죠? 한용운 선생의. 개벽 신여성. 요거는 천도교. 항일단체 증광단. 나철 대종교 증광단. 정답은 3번. 그리고 배제학당 신학문 보고 이거 약간 좀 기독교 쪽이고요. 아펜젤러 선교사. 경향신문 천주교입니다. 지금도 있는 신문이죠. 자, 그 다음에 39번.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잠시만요. 자, 보시면 여기에 교육으로 뭐 저저저거 막 써여 있고,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밀립대학을 만들다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보통 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 고등교육이 필요하다. 최고학부의 존재 동그라미. 그래서 밀립대학, 대학 설립 써있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하지만 결국 경성제국대학을 설립되면서 무마되었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우의 중심은 약간 신간회와 함께 좌우합작운동 1번 아니고,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끼친 건 3.1운동이고, 이상제가 주도했다. 모급활동을 했다. 정답은 3번이 맞죠? 어른이 나름 뭐 소파 방정환이 뭐 천도교에서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분화로도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했던 거. 다 정답은 아니고 4번 3번. 그 다음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일학생 간의 충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간에서 진상조당 파견했다. 정답 1번이죠. 순종의 인산이 60만세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는 계획의 3.1운동, 대한민국 신부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활성되었다. 이거는 국제보상운동, 그리고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하게 되는 것도 3.1운동.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1번 볼게요.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사람이 말하기는 나라는 멸망할 수 있지만 그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이는 나라가 형체며 역사는 정신이다. 정신, 혼, 박은식이에요. 가는 박은식, 혼.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의 역사는 세계사적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궤도가 같다라고 주장을 했던 백남훈입니다. 나는 백남훈이고요. 이거는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약간 유물사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외국 역사랑 이렇게 좀 비교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사학을 발표한 사람인데, 가나의 인물 활동으로 옳은 걸 골라봅시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은식은 뭐 독립운동 지열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립투쟁 과정 같은 경우 그런 역사를 썼죠. 그래서 정답은 가가 맞고요. 그리고 유물사관 토대로 식민사학의 정체성을 방방하겠다. 나죠. 진단학회를 설립해서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나 아니죠. 실증주의 사학은 이병도. 네네. 그리고 나는 독사실로는 신채호죠. 그리고 가나는 조선학 운동을 해서 여유당 전소 가능했다. 이건 정인보. 밑으로 내려와서 4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잠시만요. 아니, 42번. 됐다. 자, 가인물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항일 독립전쟁을 이끈 누구의 친필 일기다. 광복후 그의 활동과 과거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인물에 대한 회상이 담겨져 있다.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 누굽니까? 너무나 유명한 지청천이죠. 지청천 장군. 지청천. 의열단 조직은 누굽니까? 김원봉이죠. 의열단 김원봉.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나석주. 고종의 밀지를 받아가지고 독립의금으로 조직했다. 임병찬. 그리고 쌍성보정투 한중연합작전. 이거 지청천. 그리고 명동성당 안에 이완홍 습격. 이완홍 죽이려고 했던 거 이재명.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7문제 남았어요. 자, 다음 두 의거를 설명한, 잠시만요. 왜 자꾸 이렇게 날라가지? 딱 맞게 안 나오네.
그냥 봅시다. 다음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 보시면요. 여기에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그 국왕의 마차에, 일왕의 마차에 수류탄을 폭탄 던진 거 이봉창입니다. 이봉창이라고 쓰시고,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에 도시락 폭탄, 윤씨라고 나오죠. 윤봉길. 그쵸? 윤봉길. 그리고 도시락 폭탄. 이거 한인애국단이네요. 한인애국단을 만든 것은 1931년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럼 한인애국단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일전쟁 반발 이후에 상설해왔다? 이거 아니죠. 중일전쟁은 1937년. 시기적으로 안 맞고 김구주도 2번이 맞겠네요. 그리고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쓴 거고요. 이건 의열단, 김일상, 김상옥 등의 단원으로 활동했다. 이것도 의열단.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 신민회가 해체된 이유. 정답은 2번이고요. 44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태평양 전쟁이 전개된 이 시기에 만들어진 포스터다. 내용 보시면요. 태평양 전쟁 시기는요. 1930년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마지막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막 국가 총동원령, 그리고 막 그런 병참기지화 정책을 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징병제 나오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했던 시기예요. 그러면 1930년대입니다. 통치는 민족 말살 통치고요.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이거는 문화통치 시기. 태양령이 시행되었다. 무단통치 시기.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된 것도 무단통치 시기. 여자 정신근로령. 요게 4번이네요. 여자 정신근로령,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다 이 시기죠. 그리고 제1차 조선 교육령.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1차는 1910년대겠죠. 무단통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 주인공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동맹 건국준비 조선 건준 여운형 선생이죠. 여운형 선생은 좌우합작위원회 주축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중도 좌파였거든요. 김규식 각의 남북협상에 참여한 거는 김구 선생이죠. 정답은 1번이고 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 나오면 안창호, 정읍에서 단독정부 수립 이승만, 그리고 중국 국민당과 협력해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했다. 김원봉.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46번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공산당과 싸우는 애국지사를 잡아간 반민특위 의원이 공산당이다. 이건 국회 프락치 사건이에요. 이거는 1949년이라고 써주십시오. 국회 프락치 사건 1949년. 그 다음에 자유당은 중임 제한을 지금 당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4.4.5입 개헌을 합니다. 이거 이승만의 4.4.5입 개헌이죠. 4.4.5입 개헌은 1954년 6.25 전쟁 이후에 이 중간에 들어갈 만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발췌개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췌개헌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거는 장면 내각은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쫓아내고 4.19 혁명 이후에, 그리고 장기 독재를 가능하게 유신헌법 박정희잖아요. 관련 없죠.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 조봉암 구속되었다. 조봉암 막 괴롭히고 막 이랬던 거는요. 이 나중에 4.4.5입 개헌 나중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성제 개헌안. 이게 발췌 개헌이에요.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시기에, 그러니까 1952년 정도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중간 맞겠죠? 가나 사이. 그리고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이것도 1960년대, 이 나중에, 나 이후에, 1954년 이후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7번. 잠시만요. 제시된 이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시된 사료는 이거 뭡니까? 50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 총선거, 남한만의 단독 그 총선거죠. 이 내용인데 비례대표제 너무 뜬금없죠. 비례대표제 적용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득표수에 따라서 뽑히는 다수대표제였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건 좀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제도도 하면서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죠. 이 비례대표제랑 비례대표 의원 여러분 아시죠? 어쨌든 이때는 적용된 게 아닙니다. 1번이 틀렸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맞죠? 38도선 이남지역, 남한지역만 실시된 거 맞죠? 재헌국회 구성된 선거 맞고,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무효 처리된 게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 틀린 거. 그리고 48번 다음 뉴스에 보도된 사건 이후에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잠시만요. 안 내려가네.
마지막 칸이라서 안 내려가나 보다. 잠시만요. 다시 따서 보여드릴게요. 자, 48번 문제를 보시면 3점짜리 문제. 뉴스에 보도된 사건 뭘까요? 동대문 평화시장 전태일 씨 나오죠. 전태일 씨는 이제 1970년 우리나라 노동 문제를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이제 동대문에서 이제 분신 자살을 한 그 이후로는 이제 노동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노동법이라는 게 만들게 됐죠. 근로기준법도 나중에 만들게 됐고, 이 이후에 최저임금법도 제정이 됐습니다. 한미 원조협정은 아주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예요. 이승만이라고 쓰시고 1948년 요거 때문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300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1950년대에. 그래서 니은 틀렸고, 연간 수출에 100억 달러가 달성됐어. 어쨌든 이때 중화학이 발달하고 막 남동임효공업단지 만들면서 이제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100억 달러 달성다. 지금 맞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70년 그 전이에요. 1차니까. 1960년대입니다. 1962년 정확히는.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 문제 볼게요. 밑줄근 총선거에 대한 왜 이게 나오지? 자, 49번 문제. 밑줄근 아니 이게 왜 자꾸 나오죠? 잠시만요. 네, 두 개를 다 읽었다 놨나? 이건가? 아, 네. 가나 인물의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사실로, 잠시만요. 자, 가는 딱 보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의 젊은 시절 같죠. 그리고 거제도 출신, 그리고 민주화 추진협의 공동의장, 14대 대통령, 김영삼. 나는 누가 봐도 김대중 대통령 같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신안 출신, 뭐 이런 식으로. 김영삼, 김대중 써놓고 풀면 되겠죠. 자, 가에 보시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거 노태우 대통령 때 틀렸죠. 금융실명제 맞죠. 그 다음에 나의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김대중 맞습니다. FTA 체결은 노무현 대통령 때고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50번.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또 안 보여. 잠시만요.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의 이유로, 경제개발 이유로, 이제는 올림픽은 이유로, 올림픽 지났다는 소리죠. 88 올림픽 80년대네. 그쵸? 독재 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4.13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이거 딱 6월항쟁이네요. 그쵸? 88 올림픽 이후니까 1987 그쵸? 6월항쟁 내용 올림픽 그 시기 요거는 이제 6월항쟁 이후에 60 대회 선언 어쨌든 6월항쟁 시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실현되게 되었죠.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가 가져온 거는 이제 대통령의 그 독재를 이제 독재가 오지 않도록 의원내각제, 뭐 양원제 요거는 이제 장면내각 때 4.19 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협정에 반대한 거.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이것도 역시 5.18 광주민주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연임이 아닌 단임. 그래서 이거가 5번이 정답이죠. 6월항쟁의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지금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서 38회를 다 풀어봤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어쨌든 그래도 한번 복습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다가오는 한능건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이쪽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한능건 강의가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강의료는 한나의 역사 스캔들 인터넷 구매가 17,100원 이거 사주시는 걸로 강의료를 퉁치는 걸로 하죠.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